대구 수성구 범물동에서 서울 마디시원 신경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곤 원장입니다. 신경계 질환은 다른 질환하고 다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환자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진료 중에 자세하고 반복적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제가 직접 6, 7년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내원하시는 환자분의 질환을 보면 척추 질환, 관절 질환이 제일 많고요.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근육 문제로 인한 통증 질환도 많고 대상포진, 손발 저림, 그리고 치매, 기억력 저하 이런 환자가 대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자율신경 질환으로 인한 환자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 문의를 주시는 자율신경 질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신경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야 될 텐데요. 우리 신체는 모든 기관이 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운동신경은 팔다리의 근육과 힘을 담당을 하는 신경입니다.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목이나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팔다리 힘이 떨어지던지 얼굴에 발생하는 안면마비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손에 쥐는 힘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운동신경 질환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하고 환자분도 병원을 빨리 찾게 되고요. 진단과 치료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각신경은 팔다리의 피부, 그리고 근육, 관절이나 뼈 주위의 감각이나 통증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손발 저림이나 디스크,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 압박으로 인한 통증, 혹은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신경통, 아니면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병, 아니면 항암제 같은 걸로 발생하는 손발 저림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환자가 저리거나 통증이 있거나 방사통이 있기 때문에 역시 병원을 빨리 찾게 되고 진단도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율신경은 내장기관 기능, 특히 심장 박동, 맥박, 혈압과 혈류의 조절, 피부 톤의 변화라든지 호흡, 소화 기능, 땀 분비, 체온 조절, 소대변 조절 같은 내장기관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신경계로 나뉘게 되는데 교감신경은 흉추 시작 부위부터 척추를 따라서 신경이 있고요. 부교감신경은 연수에서 미주신경으로 내려오다가 위, 폐, 비장, 간 같은 내장기관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런 자율신경 기능은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 문제보다는 모호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인지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소화장애나 변비, 설사, 복통 같은데 CT나 내시경에서 원인이 나오지 않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기능성 소화장애, 불안이나 공황장애, 다한증, 여러 모호한 신체 증상 등 점점 신체가 예민도가 높아지는 질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흔히 신경성이다, 스트레스다,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질환들입니다. 예전에는 자율신경 질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면서 요즘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부교감신경의 신경 이름인 미주신경이 또 다시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다미주 이론도 있습니다. 미주신경 중에서 뒤쪽으로 나오는 뒤미주신경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서 내장기관의 기능을 조절을 하는데 앞 미주신경은 이 고등 포유류인 인간에게만 발달을 한 신경으로서
횡격막 위쪽으로 분포를 하면서 얼굴의 감각이라든지 표정, 맥박이나 호흡, 목소리 톤 이런 것을 담당을 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이런 신경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 인간관계에 있어서 표정의 변화, 목소리 톤의 변화라든지 그로 인한 다른 사람과의 상호 이해, 의도를 나누는 행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자율신경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율신경 기능에 이상이 있게 되면 내장기관이나 소화기능, 혈압, 맥박 변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역시 스트레스나 인간관계 문제, 트라우마, 정신과적인 질환, 불안 반응 이런 정서적 질환도 자율신경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율신경 질환이 기존 의학에서 신경성이다,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이런 자율신경 문제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을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모두 필요하고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진료와 진단, 그리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